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건너뛴 챕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하는 챕터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7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은 원형축에 의한 동력 전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회전에 의한 다음과 같은 모터처럼 회전에 의한 동력의 전달은 토크의 크기와 회전 속도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은 어떻게 구하죠? 직선 운동에서는 물체의 무게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일이 되죠. 회전하는 경우에 일은 토크에다가 회전 각을 곱하면 됩니다. 얼마나 회전을 했는지를 곱하면 일이 되고요. 동력 혹은 파워, 모터에서는 출력이라고도 부르는 이 동력은 무엇이냐? 시간에 대한 일의 변화율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일의 변화율.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일의 변화율이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을 미분하면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W, 일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것이 바로 동력이 됩니다. 그게 시간에 대한 일의 변화율이죠. 단위 시간당 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W를 T로 미분한 것은 결국 얘를 T로 미분한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시간 T로 이 라지 T는 토크고요. 그러면 바로 회전각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에 토크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토크는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상수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dt분의 df 사이를 오메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메가는 여기선 이제 각속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P의 단위, 동력의 단위는 SI 유닛에서는 와트로 표현을 합니다. 와트로 표현을 하고 오메가의 단위는 각속도는 레디안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초당 얼만큼의 라디안을 움직이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회전 주파수를 F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리퀀시 F. 이 F는 단위 시간당 회전수를 의미하는데 만약 그 F의 단위를 헤르츠로 표시를 하면 이 헤르츠는 뭐죠? 초당 회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당 회전수. 그래서 원래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F가 초당 회전수니까 회전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회전각이 나오겠죠. 그렇죠? 한 번 회전할 때마다 2파이만큼의 각 360도를 도는 거니까 F가 초당 회전수일 땐 초당 이 회전하는 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게 곧 뭐였습니까? 각속도였죠. 그 회전각을 시간으로 미분을 해줬던. 그렇게 되면 다시 동력은 다음의 식에 위의 식에다가 2파이 F를 넣어줘서 2파이 FT라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돼서 다음과 같은 동력을 구하는 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동력은 토크에 비례하고 회전 주파수에 비례를 하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전수를
회전 주파수를 이번엔 분당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그래서 보통 RPM이라고 하죠. RPM. 우리 차량의 엔진에 RPM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당 얼마나 몇 회를 회전하냐를 RP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엔진의 RPM. 그렇게 되면 F는 초당 회전수라고 했으니까 분당 회전수는 60을 곱한 값이 되겠죠. 60을 곱하면 그것이 RPM이 되고 저희는 이제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이 동력의 식이 어떻게 될까요? F 대신 F는 60분의 N이니까 60분의 N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60분의 2파이 NT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N이 RPM일 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게 회전 주파수, 그러니까 헤르츠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인지, RPM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원하는 식을 골라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해당하는 식을. 그리고 이제 단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USCS 유닛으로 했을 때, 이 토크가 USCS 유닛이라고 했을 때, 550 파운드, 풋 파운드 퍼 세컨드는, 그러니까 원래 이 파워를 나타내는 P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 홀스파워 들어보셨죠? 그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마력입니다. 마력. 그래서 1마력은 550 풋파운드 퍼 세컨드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P 대신 H, 홀스파워로 표현을 하게 되면 550으로 나누어주면 동일해지겠죠. 550일 때 1 홀스파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뭐 60이랑 550을 곱해주는 거니까 33,000분의 2파이 NT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홀스파워를 썼느냐, 그냥 USCS 유닛을 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상수의 값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홀스파워는 550 풋 파운드 퍼 세컨드고, 그것은 또 SI 유닛으로 했을 땐 646W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에 홀스파워가 정해졌습니다. 40으로. 그러니까 마력이 정해진 거죠. 40마력. 그렇게 됐을 때 이 강철, 요 봉이 견딜 수 있는 전다 능력은, 최대 전다 능력은 6,000 풋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토크와 여기 각속도가 주어지는데, 500rpm으로 회전할 때랑 3000rpm으로 회전할 때 각각의 투개지름은 어떻게 돼야 할까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토크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구해봐야 합니다. 토크가 얼만큼 발생해야 하는지를. 근데 A번에서는 500rpm으로 회전한다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토크를 구하는 식, 그리고 홀스파워를 알 때, 마력을 알 때 식이 아까 이런 식이 있었죠. H는 33,000분의 2파이 NT라는 식을 가지고 토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T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2파이 N분의 33,000 H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식에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40 마력이었고 N은 500 RPM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그대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래서 420.2 파운드 풋이 나오고, 그것을 인치로 바꾸면 5042 파운드 인치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최대 전다 능력, 허용 전다 능력을 타우 맥스가 6,000 풋사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값과 이 최대 전다 능력과 지름에 대한 식,
을 가지고 오면 앞 단원에서 계속해서 사용했었던 식이었죠. 최대 전달 능력식. 그러면 다음 식에서 D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 세제곱은 파이 곱하기 최대 전달 능력분의 16T다. 그러면 문제에서 T가 주어졌죠. 그래서 5042로 이 지름이 인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토크도 인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위를 변환을 했었죠. 그럼 5042가 들어오고, 그리고 최대 전달 능력은 6000이라고 했으니까 6000 값이 들어가면 계산을 다 할 수 있겠죠. 파이에 3.14가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 4.2280 인치 세제곱인데, 그렇게 됐을 때 D는 1.62인치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B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또 토크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마력은 일정한데 지금 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RPM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의 파워는 동일한데 모터를 빠르게 돌릴 때랑 느리게 돌릴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N은 이제 3000rpm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리는 거죠. 3000rpm으로 돌릴 때는 토크가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봤더니 840.3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식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마력은 RPM에 비례하고 토크에 비례합니다. 그쵸? 그럼 반대로 마력이 고정이 된다면 동일한 마력의 동일한 마력이라면 RPM이 증가하면 토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면 그만큼 토크는 감소하고 느리게 돌리면 토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마력이 일정할 경우에, 파워가 일정할 경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RPM이 증가했기 때문에 토크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식을 가지고 D를 구해보면, D3 세제곱을 구해보면 결국에 얘는 토크에 비례하죠. 토크에 비례하고 최대 전달 능력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최대 전달 능력은 이미 재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었고요. 6000이 들어가고 대신 작은 토크량이 T로 들어가면 반지름은 결국에 0.89로 아까 앞에서 구했던 애보다 작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모터의 마력이 주어졌을 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RPM이 작아지면 RPM이 커지면 토크 값이 작아지고 토크 값이 작아지면 그만큼 축의 반지름이 작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허용 전달 능력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제 3.8로 넘어가면 예제 3.8은 다음과 같은 모터에서 이제 50kW로 이번에 SI 유닛이죠. 50kW로 10Hz만큼 초당 회전수를 회전을 하는 모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어 B와 기어 C에 50kW를 35kW, 15kW씩 나눠서 전달을 하게 되는 모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기어는 다음과 같은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축내 최대 전달 능력 타워맥스와 점 A와 점 C 사이에 발생하는 비틀림각 파이 AC를 구해라. 그리고 전단 갑자기 이게 안 떠오르네요. 전단 탄성 계수는 80GPa일 때 과연 어느 구간에 최대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할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각각의 여기가 50kW였고 여기가 35kW, 여기가 15kW.
에 파워가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파워가 필요할 때 토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우선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 이 식을 소환을 하면, 왜냐면 이제 헤르츠로 표현이 되는 경우, 그러면 결국에 t는 다음과 같이 2파이 f분의 p로 표현을 할 수 있고, f는 10Hz라고 했죠. 초당 10회전을 한다고 했고, 모터의 파워는 50kW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토크가 796 N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A점, 이 A점에서 모터 끝에서는 796개의 토크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TB는 B점에서의 토크는 또 동일한 식을 이용을 하는데 뭐만 달라진 거죠? 파워가 아까 여기에 35가 걸린다라고 했었죠. 35가 걸리니까 557 뉴턴미터의 토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얘가 이런 식으로 토크를 전달을 하면 여기 기어에 분명히 이제 기어가 이렇게 다른 기어가 걸려서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걸려야겠죠. 그래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TC도 2파이 F분의 P인데 거기에 걸리는 필요한 동력이 15kW라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239 토크가 발생을 하는데 얘도 모터와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796 더하기 796과 557과 239를 더한 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반대고요. 그래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토크가 발생한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구간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과 비틀린 각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르면 되죠. 자르면. 그러면 잘랐을 때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796이 발생을 하면 여기는 이 중간 A, B 구간에서는 토크가 어떻게 발생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해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만큼 796이 발생을 해야 평형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T, A, B가 79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A 그리고 796 그리고 557이 살아있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평형이 이루어질까요? 나머지 239가 이 방향으로 돼야 3개의 값을 더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239가 바로 TBC다. TBC가 239.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오른손 법칙에 하면 얘는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B 구간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해봅시다. 최대 전달 능력식은 다음과 같죠. 파이 D세제곱분의 16 TAB 토크. 그러면 우리가 토크를 구했죠. 이 중간 AB 구간에 발생하는 토크를 구했죠. 그게 아까 796으로 나왔으니까 796을 넣어주고 나머지 값은 그 봉의 지름은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하면 32.4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하고, 비틀림 각 식을 이용을 하면 되죠. GIP분의 TL. 그러면 또 이 T 값에 796을 넣어주고 나머지 주어진 값들, 길이도 주어져 있고 전단 탄성 계수도 주어져 있고 IP 값도 구할 수 있죠. 지름을 알면.
32분의 파이 d 4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결국에 비틀린 각 값도 나오죠. 0.0162 라디안. 그러면 이제 AB 구간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BC 구간도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근데 BC 구간에서는 이제 BC 사이에 나타냈던 아까 토크 값이 239였죠. 239. 그거를 그리고 플러스였죠. 그래서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9.6 메가파스칼이 나오고 비틀린 각도 동일하게 비틀린 각 공식에다가 239 토크 239 뉴턴 미터를 넣어주고 나머지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을 해주면 0.0058 라디안이 나온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비교하면 되겠죠. 아까 AB 구간에서 앞에서 32.4 메가파스칼이었고 BC 구간에서는 9.7 메가파스칼이니까 더 큰 거는 AB 구간의 32.4 메가파스칼이다. 이게 최대 전달 능력이고 그럼 전체 비틀린 각은 어떻게 돼요? 파이 AB에 파이 BC를 더하면 되는데 아까 앞쪽에서 파이 AB가 토크가 지금 둘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앞쪽에 보시면 아까 TAB도 플러스였고 TBC도 플러스였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비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방향으로 비틀린 각의 크기가 나왔고 플러스 방향으로 나왔고 그래서 플러스 방향에 비틀린 각을 더해줬더니 0.0220 라디안이 나올 걸 도로 바꾸면 1.26도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그 토크의 방향,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 방향에 맞는 비틀린 각 부호가 생기겠죠? 거기에 동일한. 그래서 전체 비틀린 각은 더해주든지 빼든지 그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이 고체역학에서 지금 이걸 다루긴 했지만 결국에 고학년이 되셔서 자동차 공학을 들으시면 다음에 이 시계를 통해서 엔진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좀 더 깊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마력과 그 RPM과 토크와의 그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맥시멈 토크가 나오고 언제 맥시멈 파워가 나오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이 식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